소개팅 밥값 10만원. 더치페이를 거절당하자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경찰관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징계를 받자 오히려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서울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경찰관 박씨 가명입니다. 는 익명 만남 앱을 통해 한 여성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0만원 상당의 밥값이 나왔습니다. 박씨는 절반씩 내자고 했습니다. 여성이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박씨는 여성의 왼쪽 손목을 잡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여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쌍방 폭행이 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도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박 씨는 익명 채팅을 통해 만난 남녀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을 서로 데려주겠다고 다투다가 한 남성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여성이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 씨도 욕설로 받아쳤습니다. 결국 그 여성이 신고했고 순찰차 2대가 출동했습니다. 2년 사이에 3번 모두 처음 만난 여성과의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경찰관인데 경찰 신고를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3건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를 하면 죄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박 씨는 그 구조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소속 경찰청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관에게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은 2024년 7월 박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징계에 불복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정직 1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됐습니다. 견책은 경찰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징계 사실이 인사기록에 남고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이 나옵니다. 박 씨는 견책 처분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고요. 그리고 평소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은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가명으로 처리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당 징계 사유는 박 씨가 이성과 음주하던 중 욕설 또는 폭행을 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정직에서 견책으로 감경될 때 고려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만큼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박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요. 결국 박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사건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더치페이 문제로 시작된 폭행, 그 자체만 보면 한 번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이게 충동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만난 상대에게도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경찰관의 권한은 강력합니다. 체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합의로 모두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과연 순수하게 용서를 해서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 자체가 경찰관이 사적인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생기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정당화하려 한 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만든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치페이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에 대한 응답이 신체 접촉이 되는 순간 그건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요구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